LP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AI 인공지능 뉴스 앵커 전우입니다. 오늘은 공정선거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4.15 21대 총선을 부정선거라며 관련자를 고발하는 입장문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정용원 기자 연결합니다. 국민연대, 자유당, 국가언론회가 주최하는 4.15 부정선거 규탄 고발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거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례로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방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제1절을 모두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지금부터는 공정선거 국민연대 대표인 양선엽 대표님께서 공정선거 국민연대의 입장을 발표하시겠습니다. 공정선거 국민연대의 입장 1. 우리는 4월 10일, 11일 사전선거가 위법을 넘어 무효임을 선언한다.
그 이유는 첫째,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서버 운영에 제3자 개입의 가능성, 선거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개정된 4월 10일, 11일 사전선거는 조작이 가능한 5가지의 법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그 5가지는 첫째,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사인이나 날인 대신 인쇄로 가름하게 한 것. 둘째, 일련 번호 대신 QR코드로 대체한 것. 셋째, 선거인 명부 중 신원 확인 전자기록을 개표 종료 후 삭제하게 한 것. 넷째, 투표용지 인쇄를 프린트로 투표용지 현장 발급이 가능하게 한 것. 다섯째, 투표함 종이 봉인을 비닐 봉인으로 변경하여 봉인 훼손의 증거가 남지 않게 한 것 등입니다. 셋째, 사전 투표용지 투표인 인식으로 바코드를 입력하게 한 법률의 규정도 문제이려니와 법에도 없는 QR코드로 인식하게 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고 선거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넷째, QR코드는 중국 공안이 주민 감시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전선거는 중국 공안이 투표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몇몇 논객이 주장하는 대로 과연 음모론이 허망한 야권의 말장난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네 번째, 우리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야권 역시 젊고 패기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 세력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을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세력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모인 시민단체이다. 2020년 4월 20일 공정선거 국민연대 대표회장 양서엽. 이어서 자유당 총재이신 손상윤 자유당 총재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자유당의 손상윤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번 21대 총선을 직접 참여한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선거 투표함, 용지, 보전 신청 등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을 공정령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지켜보고 마지막 개표 결과까지 지켜봤지만 진짜 헌법을 유린한 날치기 부정선거입니다. 사전에 아까 우리 공정 양성엽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투표용지는 법으로 선거법에 인쇄소에서 맨 위에 청인이라 그럽니다. 붉은 도장 사각형이 인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가 날인이 돼서 투표용지에 많이 투표용지를 관리할 수 있고 많이 발급하면 부정투표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투표용지 받아보시면 위에 검게 사각형이 된 프린트가 된 투표용지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한테도 엊그저께 방송 이후에 많은 제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투표를 찍었어요. 찍은 거는. 근데 도장이 보니까 전부 검은 도장입니다. 이건 프린트로 출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누군가가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프린트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도장을 찍고 우리한테는 그 검은 불법 용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폐기하고 자기네가 원래 갖고 있던 붉은 도장이 찍힌
인쇄용지는 자기가 원하는 1번이든 기호를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대거 교체했다는 정황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함에 봉인이 2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투표함이 오면은 참관인이 있을 때 뚜껑을 열어서 자, 안에 빈 걸 보여주고 봉인을 닫고 봉인을 합니다. 그때 그 선관위 직원, 참관인들이 사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 투표함을 넣는 함을 닫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관리 선관위 공무원, 그 다음에 참관인들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도 옛날에는 전에는 종이로 했습니다. 종이로. 그런데 이걸 비닐봉지로 다 바꿔가지고 비닐로.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봐더라도 분명히 이름이 이렇게 필체가 다른 게 있습니다. 필체가 몇 개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저희한테 증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유린이요 대규모 부정선거 정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여기서 물러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모든 애국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불법 부정선거를 목숨 걸고 밝혀내고 싸워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희 공정선거 국민연대의 공동 대표이신 조월용 변호사님께서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되는 고발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고발장 고발인 1 공정선거 국민연대 대표장 양선엽, 고발인 2 자유당 대표 손상윤, 고발인 3 국가원로회 의장 장경순, 피고발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국장, 3 서울지방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4 경기도지방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5 인천지방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고발죄명 가 선거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43조, 나 사위투표죄, 동법 제248조 제2항, 다 투표 위조 정감죄, 동법 제249조 제2항, 형법 제37조. 고발 이유 및 근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 주권의 행사는 선거를 통하여 행사하게 되고 공직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공정선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맡고 있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피고발인 1, 2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실무 최고 책임자이면서 4월 11일 사전투표 용지에 본인 인식을 위한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는 바코드를 입력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중국 공안에서 인민감시용으로 사용하는 QR코드를 장치하게 함으로써 투표인의 종합정보가 노출되고 선거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사전투표 후 사기투표, 투표 위조 등이 가능하게 하였고 심각함을 넘는 것은 QR코드를 사용하는 중국 공안에 사전투표인의 정보가 입력되고 중국 공안이 우리 선거를 해킹하여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전선거의 법에도 없는 QR코드 인식 시스템을 누가 왜 도입하였고 그 후 이를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종합적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15 총선의 서울, 경기, 인천의 각 지역 사전투표, 본투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 간의 개표 결과를 보면 같은 지역구에 사는 투표인들의 투표 결과가 같거나 비슷하게 나오지 않고 큰 격차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10에서 16%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보다 10에서 15% 낮게 나온 결과를 볼 수 있다. 같은 투표구에 사는 사람들 중 사전투표일 투표인과 본투표일 투표인 사이의 지지율이 10에서 15% 격차가 있다는 것,
그것도 서울, 경기, 인천의 모든 지역구에서 같은 수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통계학상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 을 등 일부 지역 투표함의 참관인 서명이 훼손되었다는 신고가 SNS에 나오고 발견되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은 개표도 하기 전에 선거 결과를 발제하였고 선거 결과는 그와 일치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도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고발인 등은 서울, 경기, 인천의 전 선거구의 사전투표함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봉되어 미래통합당 후보의 투표지가 다량으로 치고 훼손하여 득표수를 낮추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위조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증가하게 하였거나 QR코드를 사용하는 중국 공안에 의하여 우리의 사전선거의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심각한 위법 사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 피고발인들은 각급 선관위 책임자급 임원으로 이러한 범행을 하였으므로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고발인들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회복을 위하여 이 고발에 이른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압수하고 서울, 경기, 인천 각 지역구 사전투표함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엄격한 수사를 촉구한다. 고발 범죄 사실 1.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 고발인 1. 공정선거 국민연대는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기 위하여 결집한 시민단체이다. 고발인 2. 자유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례대표 후보자 4명을 입후보시킨 정당이다. 고발인 3. 국가원로에는 국가의 헌법체제를 수호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국가원로들의 모임이다. 피고발인 1, 2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산 책임자. 피고발인 3에서 5는 서울, 경기, 인천 지방선관위의 각 사무처장으로서 4.15 선거 사전투표 본투표에 대한 선거 관리를 담당한 책임자들이다. 2. 피고발인 1, 2는 공모 공동하여 2020년 4월 10일에서 1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선거구에서 이용하는 투표 용지의 투표자 인식코드를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바코드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에도 없는 중국 공안이 인민통제용으로 사용하는 QR코드를 인쇄하여 사전선거를 실행함으로써 사기투표, 투표의 위조 및 특정 후보의 득표수의 증감이 가능하게 하였다. 3. 피고발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20년 4월 12일에서 1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함을 봉인하여 각 투표소로부터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함 보관소에 옮겨 보관하는 과정에서 해당 선거사무소 직원 성명 미상자 수인과 함께 다수인이 집합하여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투표함을 열고 투표함에 있던 미래통합당 후보 기호 2번에게 기표한 수량 미상의 투표지를 취거하여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미상의 방법으로 훼손하고 그 시경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1번에게 기표하는 방법으로 수량 미상의 투표지를 위조하여 투표함에 임의로 투입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증가하게 하였다. 이하 정부 제출 증거가 정 1호증, 2호증, 3호증에 1, 2, 3호증이 첨부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0일 고발인 공정선거 국민연대 대표장 양선혁, 고발인 2 자유당 대표 손상윤, 고발인 3 국가원로회 의장 장경순. 대검찰청 규정 이상입니다. 자, 첨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QR코드 외에 여러가지 제보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직접적으로 딱 부러지게 빼박 증거가 못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를 붙여서 추후에 추가 고발을 합니다. 확실해지면 그것을 검찰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법령 위반입니다. QR코드, 바코드를 QR코드 해서 이거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니까 검찰이 맘만 먹으면 이 조항으로 중앙선관위 서부 압수수색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딱 부러지는 것만 지금
10원 퇴소를 하고요. 추가로 대전고등학교 구국동부회 대표에서 또 다른 고발장을 하니까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죠. 네,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구국동지회 대표이신 대전고등학교 이형규 회장께서 별도의 고발장 낭독이 있으시겠습니다. 대전고등학교 구국동지회 대표 이형규입니다. 이번 총선을 한마디로 부정선거라고 규정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검에 고발장을 작성해서 제가 직접 작성해서 가져왔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인 대전고등학교 구국동지회 대표 이형규. 피고발인 1. 대통령 문재인. 피고발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혜주. 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은 행정수반이 지에 있는 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직위에 있는 자로서 4월 15일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하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압승을 가져오게 한 자들로서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231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 의법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사실은 9가지로 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발인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선거 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조혜주를 국회 청문 절차도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바가 있다. 4.15 총선 전에 70% 이하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동원해 4.15 총선을 부정선거를 통하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이상의 압승을 획책한 자로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특히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에 해당되는 선거로서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정대하게 선거를 치를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부정한 선거로 획책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로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앙청한 바이며, 호남 지역을 제외한 사전투표 함유되어 선거 보전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4.15 총선 전 70% 이하 4인 가족 세대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1조 재난상의 이익 목적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제1항 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사전투표에 있어서 서울지역 49개 지역 투표 결과 20대에서는 거의 2 내지 3%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수가 거의 11 내지 16%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걸?
이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로서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3. 수도권 득표에 있어서 본선거 투표일 때 사전투표 득표율이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63% 대 36%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공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로서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4. 사전투표에 있어서 관내 투표자 비율과 관외 투표자 비율이 인천에서 100대 39%, 서울에서 27%, 경기도에서 29%로 일률적으로 나온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로서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5. 서울 종로동 적전지 5개 지역에서 지역구 표심이 비례대표 표심과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의 지역구 표가 54,000표, 황교안 후보의 표가 34,000표로 나타났는데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지역구는 이낙연을 찍고 비례대표는 반대당인 미래한국당을 찍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며 조작입니다. 조작이에요. 이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로서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마이크 잡아줘요. 마이크 잡아줘. 이것은 서울역에서 송파병 남인순 대 김근식, 종로 성동을 박성준 대 지상욱, 강동갑 김선미 대 이수희 등 5개 지역에서 나타났다. 6. 접전지에서 본투표에서 이기다가 사전투표에서 뒤집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광진을 오세훈 후보는 본투표에서 55,100표를 앞서다가 사전투표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런 현상은 나경원, 김진태, 박순자, 민경욱, 이현주, 나동현, 이은권 후보 등에서 나타났다. 이는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고서는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다. 7. 선거법상 사전투표 용지에는 1년 번호는 바코드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선관위는 보안장이 없는 QR코드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8. 기독자의 통일당 득표자 수는 55만 표로서 1.9%가 나오는 것은 사전투표에서 세로로 조작했다는 의심이 간다. 그 이유는 기독자유당은 4년 전 20대 총선에서 2.65%를 받은 바가 있다. 총선 이전 예상 득표는 2%가 나왔고 바로 일주일 후에 2.4%로 상승세에 있었다. 사전투표자 총 투표자 수 2,900만 명의 3%는 87만 명이다.
기독자의 통일당의 투표수는 55만 명으로서 3%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2만 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배분하면서 미래통합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국민당, 민생당 순으로 배분하면서 기독자유통일당은 세로로 배분했다는 의심이 나온다. 증거 보존해야 돼요. 증거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 주옥순 대표님 여기 나오셨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사전 투표자 수가 일간 1170만 명으로 사전 투표소 3508개소는 본 투표소 43,300개소에서 하루 동안 본 투표자 1700만 명을 1개소당 평균 1200명이 투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사전 투표자 수 1200만 명이 2일 동안 사전 투표장 4분의 1인 3508개소에서 1개소당 1500명이 투표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다. 따라서 사전 투표자 수는 하루에 400만 명이 적정 수치로 보는데 이틀 동안 1200만이 투표했다는 것은 400만 명이 과다 투표한 것으로 사전 투표자 수는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앞에서 증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제가 고발장을 제가 작성했습니다. 고발장을 템플을 제가 카톡에 전부 뿌렸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와 우파 국민들은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이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자기 이름으로 고발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민원실이 이 고발장이 넘치도록 여러분들은 전부 고발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고수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선거는 법적으로 그 비밀 투표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코드 정도는 그 지역이 어딘지만 표기하는 겁니다. 지역이. 근데 이 QR코드를 저희가 분석을 다 했더니 각각 개별 하나하나의 번호로 다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전선거 가서 주민등록증 내면은 자, 투표용지가 스캔돼서 QR코드에 찍혀놓습니다. 그러면 이 QR코드가 저희들도 쓰고 있는데 이 투표용지의 QR코드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찍었어요. 몇 번을 찍었습니다. 1, 2, 3번 중에. 그러면은 이 QR코드만 스캔하면 이 사람이 몇 번 찍은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 우리 감시를 한다는 겁니다. 감시를.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 고발, 부정선거 고발, 자, 지금 두 건에 대한 그 고발장. 사전선거 개표 절차에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투표구 당일 선거 결과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의 개표 결과가 완전히 역전이 돼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기이한 현상으로 보아 사전 투표에 63대 36이라는 개표 결과가 발생되도록 만들어 놓은 개표 전산 프로그램 작동에 의하여 조작된 선거 결과라고 추정됩니다. 자, 여러분, 주립대 응용 통계학 교수인 김주경 박사가 통계학상 현상이 일어날 확률은 수십조 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발생 불가능한 현상이라면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한국 민주주의를
수십 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분이 밝혔습니다.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개표만 전자개표를 했는데 이 전자개표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사전투표 결과가 63대 36이라는 비율로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는 그에 의해 전자개표 절차를 진행해서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여기에 이를 개표 작업으로 진행한 당일 투표 결과에 합산하는 수법으로 전체의 선거 결과를 정반대로 바꾸는 행위는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 원리로서 헌법 제41조에 규정된 선거 절차에 의한 권력 위임 결과를 조작하는 중대한 헌법 파괴적 범죄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정부 정책의 원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다는 헌법의 핵심을 실효화시키는 제도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 절차 헌법 제41조인데 이 선거 결과를 조작해버릴 수 있다면 민주주의는 완전히 유린되고 맙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 지경에 있습니다. 선거 조작은 우파나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존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에 63대 36이라는 현실 세계에서는 발생이 불가능한 비율에 의해 설계된 프로그램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는 선거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정치 투쟁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구성 원리인 선거 제도를 파탄내 국가를 붕괴시키는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민주정부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 절차에 의해 구성되는데 이것이 전산 조작을 통해 왜곡되어진다면 그 국가와 사회는 최고 권력자에 의해 선거 결과가 조작되는 북조선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독재 국가가 되고 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63대 36이라는 비율에 의해 설계된 프로그램에 따라 조작된 의혹을 가진 사전투표 개표 절차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2020년 4월 20일 범시민운동 애국세력 엄마방송 기독자유통일당 부정선거 대책위원회 저기 양 대표님 어디 있습니까? 양선엽 대표님. 그 다음에 구국동지회 두 단체에서 작성한 이 고발장을 지금부터 대검찰청에 바로 직접 각 대표들이 가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공정선거 국민연대 자유당 국가원로회 공동으로 주최한 4.15 부정선거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부 다 같이 구호 선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5 총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다. 선관위와 우체국이 대놓고 투표를 조작했다. 총체적인 부정선거 국민은 불복한다. 관내 사전투표는
밤새 불 켜놓고 조작했다. 관내 사전투표는 우체국에서 조작했다. 투표한 부인지에 참가인 3명이 위조됐다. 접지 않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나왔다. 사전투표는 민주당의 몰표이다. 사전투표 개봉하면 민주당이 역전된다. 4.15 총선 결과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 경기, 인천 사전투표 득표율이 63대 36이다. 당일 득표가 많으면 사전투표 득표가 적어진다. 정체적인 부정선거 국민은 불복한다. 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4.15 총선을 국민이 보이콧하자. 4.15 부정선거 국민 불복조 운동에 동참하자. 이상입니다.